다음 인물은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등장을 한 사진이 여기 있네요. 어떤 사연일까요? 보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이용수 할머니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양심도 없다. 이실직고해야 한다. 강한 비판이에요. 위안부 단체 문제 제기 후 첫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소개돼 있어요. 외부 개입이라고 1년 혼자 고민하다 결정해서 한 얘기다. 윤미향, 왜 위안부 문제를 팔아먹나? 이거 강한 비판입니다. 정대협은 고쳐서 못 쓴다. 해체해야 된다. 지금 정의연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정대협, 자기들 운영하느라 바빠서 뭐 제대로 뭔가를 챙기지 않고 있다. 이런 또 지적입니다. 그리고 수요 집회 학생들은 옳은 역사를 못 배우고 있다. 와서 무슨 이렇게 어떤 요구만 하는 거지 그 배경이나 이런 걸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좀 실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도 수요 집회가 열렸는데 여러 가지 또 모습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연에서는 개인적 자금 횡령이나 불법 유용은 절대 없습니다. 매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왔으며 매번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국세청 시스템 공시 입력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이는 국세청 제공시 명령에 따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49억 원, 50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시민들로, 국민들로부터 받았다면 최소한 반 이상은 우리 할머니들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윤미향 대표 즉각 사퇴하라! 박찬 교수님. 네. 아주 정치 공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가 얼마 전 기자회견 통해서 밝혔고 추가로 인터뷰 통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좀 했어요. 이거 좀 어떤 상황일까요? 좀 핵심은 서운함인 것 같아요. 서운함. 그러니까 30년 동안 같이 사실은 뭐 단일 이슈를 30년 동안 활동을 이끌어 온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랜 세월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가족 간에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같이 해온 동지인데 이분이 어느 날 위안부 문제 해결되어 안 됐는데 국회의원 된다고 떠나버렸어요. 이거 국회의원 돼야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본인이 봤을 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제대로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까지 사실은 그래서 일부 뭐 회계의 약간의 좀 불투명성이나 뭐 그다음에 운동의 방향도 그냥 일본과의 항의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본인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윤미향 대표가 국회의원 된다고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 이 서운함이 폭발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에서는 뭐 윤미향 대표에 대한 뭐 양심도 없다 이걸 제목으로 뽑았는데 경향신문 가면 또 틀리거든요. 거기 또 입장문을 또 전달한 게 또 있으니까. 그렇죠. 뭐 폄훼나 악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놨어요. 좀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대표의 개인에 대해서 좀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정의연의 일부 부실력의 문제. 뭐 저는 이게 공개적이었기 때문에 뭐 아주 큰 무슨 횡령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개인 계좌 모금을 했다던가 좀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은 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하고 있는 향후에 지금 이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고령이시라 이제 다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30년 동안 해왔던 운동과 앞으로 해갈 우리의 운동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뭐 30년 동안 해왔던 이 정의연 관계자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고생했다고. 그런데 아쉬운 거죠. 그럼 더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의 그 위안부 운동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정치권으로 갔습니다. 이게 공방이. 이게 또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자, 다음 인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명의 인물이 좀 한꺼번에 관련이 돼 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뭔가를 같이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용, 정의선 전기차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기는 이쪽이고요. 차는 이쪽입니다. 이걸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첫 단독 회동을 했고요. 삼성 SDI 천안 사업장 찾아 차세대 배터리 협력 논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사가 뭐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니까 기사가 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3대 걸친 라이벌 삼성과 현대 긴장관계 깨고 훈풍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사업이 겹치기보다는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어떻게 약간 서로 좀 견제하는 듯한 분위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뭐 만나면 서로 반가운 사이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일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경영 철학이 달랐고 서로의 영역에 뛰어들면서 뭔가 긴장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같이 손을 잡았다. 이런 의미가 좀 있다고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뭐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모습은. 뭐 우리나라 굴지의 1, 2위 기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손자 세대예요. 예. 그리고 삼성하고 현대는 그동안에 1, 2위 라이벌전을 어떻게 보면 크게 세게 했어요. 스타일이 좀 다르죠. 삼성은 치밀하고 예. 꼼꼼하고 준비된 거고 예. 현대는 그냥 대담하고 그냥 저 뭐 선이 좀 굵고 뭐 이런 진출할 거죠. 때처럼 예. 그냥 밀어 나가고 그런 차이점이 있죠. 산업 분야, 주력 산업 분야를 봐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라이벌 의식도 컸어요. 예. 또 이병철 창업자는 또 부잣집 아들로 유학도 갔다 오고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집에 있는 돈 좀 남은 거 갖고 훔쳐가지고 월남했다잖아요. 예. 강원도에서. 그럴 정도로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데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좋아하는 아부가 딱 하나가 있었대요. 예. 그게 뭐냐면 예. 삼성 이병철 회장은 생각도 못하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 내십니까? 한번 그 아부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런 경쟁자로 인식을 한 그렇죠. 거네요. 또 하나 좋아하는 아부는 예. 삼성 자식들보다 현대 자식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그 얘기하면 아주 파한대소를 하셨대요. 뭐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그렇죠. 분야네요, 이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예. 이렇게 라이벌 의식이 많아서 예.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은 또 자동차 좋아 보니까 자동차 진출에다 예. 실패했잖아요. 예. 또 현대는 또 반도체 또 진출하다가 예. 빅딜 와중에 또 예. 지금 없어지고 그렇게 서로 된 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랑 삼성한테 똑같이 부딪힌 과제에 예. 둘 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예. 예, 병환 중이시죠. 예. 회복이 쉽지 않은 예. 아주 큰 병을 앓고 계세요. 예. 그리고 또 국제 경제 위기의 경랑에 똑같이 이렇게 처한 거죠. 삼성 뭐 재판도 하지만 삼성도 경영이 딜레마에 빠졌고 현대차는 지금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사실은 자동차가 사람들이 많이 사겠습니까? 자율주행차가 나오는데 집집마다 차 있을 필요가 있나요? 자동차가 근본적인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예. 이 위기를 맞아서 예. 현대 삼성이 배터리가 굉장히 앞서니까 예. 삼성 SDI 예. 그러니까 배터리 그 소형 배터리를 서로 좀 협조 라인을 좀 구축해서 하자 뭐 이런 뜻에서 만난 건데 예. 앞으로 현대하고 삼성하고 예. 협조할 것도 많고 우리나라 1, 2위 기업이고 아마 시가총액이 절반이 넘는 우리나라 그런 굴지의 기업이 손을 마주 잡고 저렇게 예. 새 출발한다. 상당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는 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바퀴가 달린 전자제품이다. 그러니까 두 기업이 사실은 만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전기차 분야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코로나19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매번 아침에 매일경제 첫 순서로 좀 정해드렸는데 이번엔 좀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서로 좀 자리 잡았습니다. 한 명 거짓말에 1,700명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태원 클럽발 3차 감염 비상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학원 강사에서 학생으로 그리고 그 학생을 가르치는 과외교사로 그리고 여기에 어머니도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냥. 강사가 처음에 무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직. 무직인 거와 학원 강사는 다르거든요. 학원 강사는 학생을 접하잖아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동선 파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좀 설명이 돼 있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학생들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태원발 학원 강사 학생 잇단 확진.
고3 내주 등교 예정인데 이거 불투명해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학원 강사와 학생으로 간 이런 확산 말고도요, 또 있습니다. 이태원을 방문한 교직원과 원어민 교사가 서울 158명 등 전국에 300명 육박한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강남에선 유치원 교사 재확진 판정 사례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문 지역이나 동선에 대한 환자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아서 인천시 방역당국은 환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회신된 위치 정보를 환자 진술과 대조한 결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환자를 상대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본인의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긴 102번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부모, 조부모, 조카의 2, 3차 감염. 이게 이제 클럽발 확산입니다. 계속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가는 겁니다, 지금. 자, 정유경 질병관리본부장,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다. 검사 제대로 받으셔야 된다고 당부하면서 이런 말 했어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다. 가족들에게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니까요. 자, 그럼 이 영상도 있습니다. 보시죠.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감염될 경우에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주며 시간이 지나 2차, 3차 감염으로 확산될 경우는 공동체의 전체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바로 검사에 응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자, 지금 이게 이 못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지금 다음 주부터 고3부터 등교 예정인데 지금 보면 이게 불투명해졌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또다시 연기가 되면 앞으로 학교 수업과 그리고 입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역시 입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고3들의 이 등교 수업 예. 이게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여파를 미쳐서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예. 대거 또 재수 시장으로 또 움직이고 그 신입생들은 학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랬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학에 대한 충성심도 예. 없고 지금 고3들이 제대로 수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오히려 공부 더 하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입시의 혼란이 예.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이건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예. 상황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원칙은 예.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까 학원 강사 얘기했는데 저희 아직 비대면 수업 하지도 않았지만 예.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에는 예. KF94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도대체 동네 미술학원 2-3명 가르치는데도 KF 마스크 쓰고 가르치는데 예. 어떻게 고등학생들 가르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가르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이대로라면은 지금 뭐 클럽에서 확산된 예. 이런 그 코로나19가 지금 중고등학생들 또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교육부도 학부모들의 이런 그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갖다가 마냥 무시할 수 없을 거다. 좀 그런 점에서 예. 대학 입시의 조정이 결국은 불가피한 상황이 지금 되지 12월 않겠느냐. 초로는데 더 또 이게 또 늘어질 수 있겠네요, 수능 시험이요. 그렇죠. 이게 지금 2차 감염이 2차 유행이 또 예. 시작되느냐 마느냐의 분기점에 있는 예. 상황에서 예. 섣불리 계약했다가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보면 예. 대학 입시의 조정의 변경이 뭐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일본 상황인데요. 젊은이가 큰일이 있었습니다. 피토에도 병실을 못 구해 일본 28세 스무 선수 코로나로 사망을 했습니다. 일본이 발칵했습니다. 유명 선수인데요. 그리고 20대잖아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자, 동네 가게 사장님들의 장사가 좀 달라진 건가요? 어제부터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기부도 좋지만요. 지금은요. 소비가 미덕입니다. 열심히 돈을 써야 이분들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